그래서 오늘 그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ISO 37301. 실제 지금 규격 상태는 그 드라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DIS 버전이고, 이 최종적인 버전은 내년 아마 1월 정도, 2021년 1월에 이제 파이널 버전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이제 같이 보기로 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 어떤 그 데피니션,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플라이언스란 뭔가? 실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준수 이렇게 해야죠. 준수. 그러니까 준수해야 될 것 자체는 우리 조직 자체에서 실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관련되는 법규나 규제 요구사항, 즉 조직이 꼭 준수해야 되는 어떤 요구사항들 하나, 또 하나는 또 뭐가 있겠어요?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직이 자발적으로 좀 하겠다. 그러니까 커밋먼트 하는 것.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건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자체. 잠깐 이제 37301이 나오게 된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왜 이 37301이라는 그 규격이 나오게 됐을까라는 그 이전 이력을 잠깐 이제 보기로 하시면은, 일단 이제 91년도에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양형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센텐싱 커미션이라는 데서 미 연방에서 적용해야 되는 이제 기업범죄 양형 지침, 센텐싱 가이드라인 포 오가니제이션이 이제 공표가 돼서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제 미국 법무부에서 그간 그 미국 내에 있는 조직 그 회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경영 자체가 관련되는 법규, 규제 요구 조건에 이제 전체적으로 준수하고 있냐라는 걸 원칙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70년대에 이제 뭐 워터게이트다 아니면 로키드 사건, 그다음에 77년도에 이제 뭐 해외 부패 관행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최근에 들어서 양형 가이드 지침 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이 ISO에서 보면은 이제 그 표준을 갖다 제정하고 관리하는 이제 기구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기술위원회를 갖다 구분을 합니다. 테크니컬 커미티. 그 테크니컬 커미티가 이제 각각 분야별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TC309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부패, 뇌물, 또 나가서 어떤 준수평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TC309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ISO 19600이라는 그 준수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가이던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일단 시발점입니다. 그게 이제 ISO 37301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각 국가별로 이 준수해야 되는 그 컴플라이언스 의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관련되는 법규 규제도 있고, 또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37301은 시초 자체는 이 일단은 그 미국의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다 토대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자체를 잠깐 살펴보시면, 일단 그 기업 범죄의 이제 양형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해서 일단은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제가 기업 범죄 기소 구형 과정에서 이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준수하고 관리해야 될 건지 갖다 좀 관련한 주요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상 이야기되는 7대 원칙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절차하고 이제 문화를 갖다 어떻게 촉진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면은 실제 각각의 임직원들이 어느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좀 준수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또 이런 컴플라이언스 체계 자체를 또 잘 알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하고 인식 제고하고 소통하고 또 잘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 제도를 갖다 수립해서 만약에 어떤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라면 거기에 따른 시정 조치가 적절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7대 원칙을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각 국가별로 진행하는 그 컴플라이언스 경영 7대 원칙에 그 관련되는 내용은 이제 이러한 형태에 준해서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우리나라의 이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그 자율 준수 편람, 준수 매뉴얼 또는 준수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시죠. 그래서 실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핵심 7대 요소는 이와 같이 이제 조직의 어떤 최고, 탑 매니지먼트의 어떤 의지 표명, 그다음에 자율 준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임명하고, 또 우리 조직
회사 자체가 이 자율 준수를 얼마만큼 잘 해나가야 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규율, 룰을 제정해서 개정하고 운영하면서 관련되는 교육도 하고 또 감시, 감독하고 규제하는 이런 체제를 얘기합니다. 관련 법규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관련 법규죠. 공정거래법 관련 관계법령 보면은 일단 독점 규제, 하도급, 그다음에 표시광고, 약관, 할부거래, 방문 판매, 뭐 전자상거래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그다음에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해서 잠깐 보시면은 수년 전부터 이제 그 많은 기업들 자체가 이 정도 경영 또는 준수 평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좀 보다 나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37001 그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이라고 또 이번 3730일에 이제 토대가 되는 19600이라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가이던스, 그 다음에 공정거래 자율준수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네 가지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3701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제 조직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부패 관련 법규 및 규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관리 차원에서도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재무적인 부분, 또 하나는 이제 비재무적인 어떤 관리 해가지고 이제 선물이나 기부, 뭐 편익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이 3700이라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19600은 실제 그 37301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문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인증 자체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600을 보게 되면 각각의 조항별로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어떤 의무 조항은 어떻게 우리가 검색해서 리스크 평가하고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 이런 세부적인 요구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많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참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37301은 보면은 이제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입니다. 포커스 에어리어가. 그러니까 37001은 조직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37301은 조직이 하는 활동,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만들어 생산해서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 37001 인증을 받은 많은 기업들 자체, 그다음에 인증기관들 자체도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7301의 이제 주요 키포인트 보면은 그 컨텍스트 오브 오가니제이션이 조직의 정황 파악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 우리 조직 자체가 준수해야 되는 법규 규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조직이 자발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커밋먼트나 자발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되는 내부, 외부 이슈하고 이해관계자, 기대하고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리스크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세 번째에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 오브리게이션, 즉 조직의 준수 의무가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뭐 품질 환경 안전 보건에서 뭐 조직이 지금 구축해서 운영하는 자발적인 어떤 그건 자발적인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건 다 포함을 하는데 여기 이제 실제 그 37301이 이제 뭐 이번에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기존의 37001하고 연관성,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이제 법규 규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래서 자료를 일부러 그 두 개를 크게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우선 그리고보면 일단은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관련 모든 법규, 규제에 대해서 관리하라. 근데 이제 특히 채용하고 인사관리, 그다음에 보고하고 조사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받겠다라면 이제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는 조직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조직의 이제 이슈하고 리스크 잠깐 보시면 뭐 이건 뭐 많이 봤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레귤레이션, 레지슬레이션, 보험에 대한 것들, 커스터머, 그다음에 서플라이어, NGO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똑같아요. ISO 31000에 준해서 좀 고려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 파악하고 평가해서 이런 거 관리하라는 거고. 요게 이제 전체적인 체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 보면 이제 플래닝 스테이지가 있고 오퍼레이션 스테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배 구조는 또 어떻게 구성할 거고 그 지배 구조 내에 최고 경영진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건지
저기서 얘기하는 집의 그 컴플라이언스 가버닝 바디하고 탑 매니지먼트 요거 두 개하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뭉쳐서 그 컴플라이언스 집의 구조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틀 보면 이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봅니다.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정기적으로 평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기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피어리딕 어세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피어리딕 어세스먼트라는 게 이제 조직의 정황 파악에 있어서 이슈는 항상 뭐 한 번 파악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매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슈, 내부 외부 이슈 파악하고 또 요구사항 파악해서 리스크 평가해서 하는데 실제 그걸 통해서 이 컬처 어떤 문화를 갖다 좀 촉진시켜서 운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그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자체가 좀 성숙도가 개선될 수 있게끔 꾸준하게 나아질 수 있게끔 관리하라는 게 이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표님. 오, 멋진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냥 훌륭합니다. 예.